놀이공원. 아,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노는 것 같아. 여행은 자주 다녔는데 놀이공원은 생각을 아예 못했네. 나도 대학생 이후로 거의 안 오긴 했어.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사람 많이 있는 곳은 피하기도 했고. 하긴, 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돌아다니면 빨리 지치잖아. 기빨리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이럴 거 생각하고 왔더니 오히려 괜찮네. 한가한 놀이공원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한 번쯤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 독차지에서 맘대로 돌아보고 싶은데. 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곳에 사람이 없으면 뭔가 섬뜩하더라고. 생각해보니 좀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암튼 배고픈데. 점심 먹고 나서 뭐 할지 생각하자. 내가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반응 별로면 화낼 거야? 자랑이 담긴 도시락인데 반응이 별로면 안 되지. 맛은 보장 못해도 정성이 많이 들어간 도시락 공개합니다. 오! 네가 이런 도시락 만든 거 처음이지 않아?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조카가 보면 엄청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 사진 찍어도 돼? 당연히 되지. 근데 어째 좋아하는 포인트가 미묘한데? 원래 내가 가진 걸 누군가 부러워할 때 가치는 배가 되는 법이지. 진짜 못 살아. 아, 그래도 일단 나한테 표현은 해줘야지. 도시락 만드느라 진짜 오래 걸렸겠다. 손 많이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날 위해 준비해줘서 고마워. 진짜로. 맛있게 잘 먹을게. 그래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보람은 있네. 뭔가 놀이공원은 특별하니까 도시락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거든.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이런 거 만들어 줄 거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꼭 키우고 싶단 건 절대 아니고, 만약에라는 거지. 일단 결혼이 먼저 아니야? 그럼 결혼할까? 이게 프로포즈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나중에 정식으로 할 거야. 받아준다고 말한 적 없는데? 잠깐만. 안 받아준다는 선택지가 있는 거였어? 내가 왜 당연히 너하고 결혼할 걸로 생각해? 인생 모르는 거지. 아, 진짜 너무하다. 그게 5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할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 오래 사귀었다고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 알았어요. 대답 건성으로 할 거야. 진짜 항상 너한테 잘할 거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1년 후. 드라마가 요즘 재밌는 게 너무 없네. 그건 당신이 한 달 전에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 그거랑 비교하니까 다 시시하게 느껴지지. 난 이것도 나름대로 잔잔하니 괜찮던데. 오히려 난 이게 취향인데? 현실적이라서 몰입도 잘 되고? 비현실적이어야 재밌지 않나? 나한텐 평생 없을 일이니까 말이야. 그치? 내가 바람 피우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여자랑 영원히 바뀔 일은 없으니까 바람 피우다가 교통사고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나? 미쳤어? 이것도 저것도 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맞아. 아빠는 엄마 없으면 못 살 사람이잖아. 인생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지. 지금 내가 뭔가 저지르길 바라는 건 아니지? 설마 그런 걸 내가 왜 원해? 아빤 바람 피우면 교통사고로는 안 죽어도 엄마 손에 죽어. 그건 그렇지. 부정할 순 없네. 그러니까 잘해. 다른데 눈 돌리면 진짜 나 살고 당신 죽는 거야. 엄마 아빠 보면서 느끼는 건데 평생 같이 산다는 건 이렇게 서로 죽이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랑도 사랑인데 재미도 있어야 하는 느낌? 아빠는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긴 해.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아니까. 그리고 오래 같이 지내니 취향이 비슷해지는 것도 있고. 나도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뭐야? 또 결혼할 생각이야? 어? 이 정도 오래 연애했음 결혼 생각이야 당연히 있지 않나? 아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정모하고 6년 사귀었고 내 나이가 지금 29이잖아. 내 딸이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래? 서로 결혼 얘기 오간 상태인 거지? 너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얘기야 나온 지 한참 됐지. 확신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기 아빠가 치고 들어오니까 다 말해버렸잖아. 아니야. 너희 아빠 성격 생각하면 이렇게 알게 된 게 나아. 네가 자리 마련해서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지금보다 더한 반응 나왔을걸. 설마 결혼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빠? 아이, 그런 건 아니지. 아, 딸이 결혼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 말하진 않아. 지금 그러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정우 가족들 만나고 나서 생각해야지, 그건. 정우한테 미리 말해놔. 아빠한테 트집 잡히면 끝장이라고.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다. 2개월 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연애는 어째 좀 더 이뻐진 것 같구나. 맞아, 분위기도 차분해졌고. 감사합니다. 원래 30대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좀 순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보단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게 뭔 상관이야? 옛날 같았으면 화냈을 일도 적당히 넘어가고 거슬리는 것도 맞서기보단 피하게 되잖아? 차분해졌다기보다는 체력 낭비하면서까지 문제 일으키기 싫은 거지.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 자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노련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안심이네. 둘이 오래 사귀는 거 보니까 잘 맞는 것 같더라고. 정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여자를 너무 모르잖아. 결혼 상대가 여자를 너무 잘 알아도 별로지 않나. 내가 어지간해야지. 공부하고 일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내 여자친구에 대해선 잘하거든. 진짜요? 연애 초반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저 잘 알고 배려해줘요. 그거 봐. 처음엔 아주 속 터지게 했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 딸은 왜 그렇게 얘기해? 우리 정우처럼 순진한 남자 만나서 쭉 연애한 건 연애한테도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니? 점점 더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곤 해요. 연애 기간이 긴 편이어도 계속 새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머? 둘이 아직도 로맨틱한 분위기인가 봐? 좋겠다. 응? 부럽다. 너도 네 남편하고 잘 지내면서 왜 그래? 난 결혼한 지도 한참 됐고 애가 초등학생이잖아. 애정보다는 정인 느낌이 더 강하지. 연인보다는 가족에 가깝고. 우리 정우는 앞으로도 연애하고도 알콩달콩 지낼 거지? 당연하지. 난 결혼하고도 연인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싶거든. 똑똑하고 성실한데 다정하기까지 하네. 이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는 참 행복하겠어. 맞아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죠. 정우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건 다 배우게 했지.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건 시기를 놓치면 참 아쉽거든. 똑같은 공부여도 어렸을 때 더 배워야 빨리 습득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미 언어를 2개나 잘하고 있었으니 보통은 아니었지. 보통 제2외국어는 고등학생 때 잘하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영어든 일본어든 중학생 때부터 회화가 가능했잖아. 난 얘가 요만할 때 외국인한테 길 알려주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니까. 아, 진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다니까. 그냥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하고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알려준 것뿐이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현실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사용하는 건 대단한 거야. 근데 정우는 언어의 재능이 있으면서 과학 쪽을 더 잘했지? 연구 쪽으로 가려다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던데. 얜 그런 걸로 고생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난 우리 집안에서 박사가 나올 줄 몰랐어. 사실 엄마나 아빠나 머리가 비상한 건 아니라서 자식들이 공부 잘할 거라고 무턱대고 기대하진 않았거든. 난 공부머리가 없잖아. 사실 학교 다닐 땐 정우 성적 볼 때마다 좀 자괴감 들긴 했어. 정우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너무 차이 났으니까. 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자식 차별한 적 없으니까 안심해요. 정우 씨는 형님이 본인 분야에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 진짜로요? 얘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왜? 우린 지금 네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얘기하는데 민망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가족들이 날 좀 많이 사랑하긴 해. 그런 거 같아? 원래 가족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성격도 좋다잖아. 난 네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게 보여서 좋은걸?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던데. 그러니? 하긴 연애 성격 보면 부모님이 선한 사람이란 게 느껴지긴 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우리 정우가 착한 사람인데 당연히 며느리도 착하겠지. 얘가 여자는 잘 몰라도 사람 성품은 잘 봐요. 주변 사람 중에 성격 나쁘고 모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결혼하고 남편 인간관계로 힘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사람을 까다롭게 사귀는데.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정우 내줘도 잘할 거를 생각한단다. 우리 가족이 그래도 번듯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서 잘 받쳐줘야지. 그렇지 않니? 네, 그렇죠. 저도 정우 씨도 서로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걸요. 우리 남편도 나한테 최선까진 바라지도 않을 테니 노력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올케는 좋겠다. 내 동생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정우 씨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걸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좀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독립하면 좋은 거지. 축하해, 내 아들. 그날 밤. 그래서 분위기 괜찮게 잘 마무리하고 왔어? 그러니? 다행이네. 음, 분위기야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왜?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정우를 굉장히 좋아하던가 싶어서.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정우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음, 그게 막 좋은 건 아니야. 물론 가족이 화목한 건 좋은 거지만 결혼했을 때 그게 너한테도 좋은 요소일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그래도 집안 분위기 나쁜 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아내를 아내니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할지 아님 내 아들 데려간 남의 집 딸이 될지 모르는 거야? 굉장히 냉정하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정우가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아? 형님도 계속 여자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여자 문제로 사고 칠 일 없다는 걸 어필한 거고. 아, 말 좀 가려줘 해. 이런 거 돌려 말해봤자 좋을 거 없어. 냉정하게 파악할 건 파악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야지. 대충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난 진짜로 괜찮을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6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눈 판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딸이 그 정도로 확신하고 있다면 괜찮겠지. 하긴 네가 헛짓거리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을 성격도 아니고 가족들이 칭찬하는 것들로 나한테 거만하게 군 적도 없기도 해. 정우가 본인 학력이나 직업으로 잘난 척했다는 얘긴 들어본 적 없네. 처음 우리 부부하고 만났을 때도 그냥 직장 성실히 다니라고만 말했잖아. 심지어 나도 정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 다니는지 연애하고 1년 넘어서 알았어. 정리하자면 가족들이 정우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지만 정우는 그걸로 거들먹거리는 성격은 아니란 거네. 그리고 연애 하나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고. 아빠가 말한 게 평생 살아갈 동반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닐까? 그래, 그건 맞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물론 우리가 상견례 때 정우 부모님 뵈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긴장 안 풀 거니까 엄마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래, 우리 딸이 누구인데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3년 후. 사람은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너무 호언장담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연애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으니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는 증거 없는 확신 같은 거 말이야. 생각해보면 남들도 다 그땐 정말 괜찮다고 판단했으니 결혼했을 거잖아. 대체로 그렇긴 하지.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온 위기까지 가놓고서 앞으로 잘하면 괜찮다며 불길함을 무시하고 결혼하기도 해. 그 정도면 조상님이 알려준 수준이잖아. 조상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근거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데. 뭐 행복회로란 말이 괜히 있겠어? 아무튼 너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대단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남편이 조금 소홀해졌다고 해야 되나? 나도 언제까지나 신혼 때 같을 수 없단 건 알아. 근데도 뭔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져서 서운해. 원래 너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지 않아? 어쩌면 여태까지 나한테 너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좀 뺀 걸 수도 있잖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상은 그대로고. 그래서 얘기 꺼내기가 더 어렵네. 네 말대로 신혼기간은 지났고 같이 산 지 2년 돼서 그런 건가? 주변에 나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없어서 딱히 물어볼 것도 없어. 나도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도움 안 될걸? 나 평생 결혼 안 할 생각이잖아. 연애도 지금은 질려서 할 마음 없고. 뭘 그런 거 갖고 미안하다고 그래. 도움받을 목적으로 나하고 네가 친구인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연애도 안 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그래. 저번에 최악으로 헤어졌더니 세상 남자 다 싫어졌거든. 그놈 생각하면 그럴만하긴 하다. 아니, 애초에 난 연애 시작하면서 못 박았어. 난 결혼도 아이도 인생이 없을 건데 그게 괜찮으면 사귀자고. 그때 분명히 알았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말 바꾸고 난리냐고. 차라리 오래 사귀었더니 너무 좋아져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다 했으면 조용히 헤어지고 끝냈겠지. 연애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줄 알았다고. 자기를 사랑하면 바뀌는 게 맞지 않냐니.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이 세상 중심인 줄 알잖아. 진짜 최악이야. 사랑한다고 무조건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되니. 사고방식 진짜 이상하긴 해. 다음부턴 아주 결혼 육아 얘기하면 헤어지는 거라고 각서라도 받고 사귀든가 해야겠어. 이딴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이야. 지금 와서 말하지만 사실 나도 신혼 때 비슷한 일이긴 했어. 정말로?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큰일은 아니었어. 남편이 워낙 형님을 따르기도 하고 조카를 이뻐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아이 낳으면 안 되냐고 나 설득하려고 노력했지. 너는 끝까지 싫다고 했고? 그렇지. 이런 건 괜찮을지도 라는 마음에 덜컥 수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휘둘려서 아이 낳고 행복한 사람 드물잖아. 후회한다고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너처럼 신중한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튼 몇 달 정도 실랑이 하다가 적당히 마무리했어. 딱히 고성이 오간 적도 없고 감정이 크게 상한 적도 없고 이 정도야 결혼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 범주니까. 평화롭게 해결했네. 그러기 어려운데. 네 남편이 진짜 너를 엄청나게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미묘한 거리감이 계속 마음에 걸려. 뭐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진지하게 한 번쯤 대화해보면. 어? 왜 그래? 저기 건널목 앞에 봐봐.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어? 뭐야? 지금 내가 눈이 뭔가 잘못됐나? 우리 똑같은 거 보고 있다. 네 시력 멀쩡해. 거리감이 원인이 저거였어? 그렇게 팔짱까지 끼고 있으면 부정할 수도 없네. 지금까지 네 말 들어보면 약간 거리감이 있어도 너한테 완전 소홀해진 것도 아니잖아. 근데 뒤로 호박씨 가고 있던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삶에서 불륜 같은 거에 꼬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너랑 똑같이 생각할걸. 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다. 이제 어떡하지? 뭘 어떡해. 바람 피우는 놈하고 계속 같이 살게?
생각보다 이혼이란 게 쉽지 않아. 과정도 복잡하고 인식도 나쁘고. 그리고 웃기는 게 뭘 봤는데도 정이 한 번에 다 떨어지진 않네. 나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멍청해진 거 아니야.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마음에서 바로 내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연인간 헤어질 때도 싸움 한 번으로는 안 헤어져. 차곡차곡 쌓이고 폭발하지.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됐네. 네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은 채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 저런 놈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건 이해 못해. 나도 남자가 살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개소리 가장 싫어해. 그래, 네 성격에 저걸 그냥 못 본 척하거나 용서할 리가 없잖아. 넌 지금 혼란스러운 거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진짜 멍청해진 거 아니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좋아서 만나자고 할 땐 언제고 다른 이성 만날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많냐? 그러게나 말이야. 아주머님 바람 피우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당할 줄은 몰랐네. 그건 어쩌다가 알게 됐어? 아주버님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거든. 어쩌다 보니 아버님 회사에 갈 일이 있었는데 기상계단에서 딱 봐버렸어. 오해라고 하기에는 아주 끈적거리게 붙어있던데. 속 울렁거려. 자세히 얘기하지 마. 난 뒤로 호각시 가는 놈들이 제일 역겹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아까까지는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진짜 저 인간이 미쳤나? 외도를 해? 근데 내가 현장을 발견해서 좀 찝찝하네. 찝찝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도화선이 되는 게 기쁘진 않지. 그 도와서 만들어줘서 내 인생 구한 거야. 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 안 할게. 아무튼 바로 뭔가 하긴 어렵네. 네 말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여도 돼.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인생의 중대사인 건 맞잖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럴게. 3주 후. 아니, 무슨 아들이 온다는데 주말에 출근하고 있어? 덕분에 내 남편도 불려갔잖아. 다른 직원들한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사위 데려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 우리 둘 다 남편 없는 주말을 보내야 되지만 그래도 회사 덩그러니 혼자 가 있는 것보단 낫잖아. 좋게 생각하자, 엄마. 근데 너희는 아직도 소식 없어? 어떤 거 말씀이세요? 내가 물어볼 게 뭐가 있겠니? 아니, 혹시 시댁 안 오던 사이에 아이 생겼나 싶어서 그러지? 아유, 없어. 계속 그렇게 둘이 살게. 아무리 그래도 아이 하나는 있어야 집에 활기가 돌지.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 힘들어도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어.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건 몇 년 안 돼서 버틸만 해. 그 시간만 지나면 평범하게 힘들어. 계속 힘들긴 한 거잖아. 그보단 기쁨이 크니까 다들 아이를 키우는 거지. 아무튼 나한테 아이 소식은 그만 물어봐. 가능성 절대로 없으니까. 왜? 혹시 어디 문제라도 있어? 둘 다 아주 건강하니까 그런 거 전화 안 해도 돼. 근데 왜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애초에 아이 낳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내 의견 아니니까 아내한테 물어봐.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 내가 아이 키우기 싫은 거 아니라고. 당신이 해명해. 정우 말만 들으면 지금 올케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요. 정우가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정우가 내 아들을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길 가다 애들 보면 항상 웃어주고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움직이고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우는 원하는데 네가 싫다고 한 거니? 제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했어요. 정말로 꼭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해도 전 이뤄줄 수 없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네가 아이 가지자고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한 거잖니. 협박이 아니고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그럴 일도 없고 남편도 그런 협박이 먹힐 사람 아니잖아요. 뭘 안 먹혀요? 결혼하려고 그렇게 바라던 아이 포기한 게 딱 보이는데 정우가 자기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일을 나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 그만. 나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포기해. 아니 너도 살면서 네 새끼 한번 안아보고 싶지 않니? 근데 육아하기 싫다고 아이를 포기하다니 내 아들 살아서 어쩌면 좋아. 전 육아하기 싫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전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 직종은 몇 년 쉬면 복귀하기 정말 힘들어지고요. 결론은 올케의 커리어를 위해서 정우의 소망을 짓밟은 거네? 아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서도 안 되고요. 의무가 아닌지는 얘기할 생각 없고 남편이 평생 꿈꿔왔던 일을 간단히 무시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정우를 사랑하긴 해? 정말로 사랑하면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오기 힘들지. 아, 그래요? 어차피 남편도 저 사랑하지 않는데 이기적으로 굴길 잘했네요.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올케, 정신 좀 차려.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닐까요? 미, 미쳤어? 이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네? 네 의견 정당하기 위해서 남편 나쁜 사람 만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그럼 분류는 사람이 할 짓일까요? 짐승도 안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제발 입 좀 다물어.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 어디까지 내가 맞춰줘야 돼? 뭘 맞춰줘. 네가 바람 피우는 여자 비위나 맞추고 있으면서. 애초에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적당히 바람 피우는 거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나랑 대화했으면서. 아주 가지가지하네. 와, 난 여태까지 올케가 허언증이 있는 줄 몰랐지 뭐야? 허언증이요? 요즘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허언을 할 수 있나 봐요? 뭐야? 너 이거 진짜야? 진짜고 가짜고 할 게 있나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친구 관계라고 하면 그건 기만이죠. 아, 진짜 여자고 별건 게 아니야.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내가 뭐하러 다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 그래도 잘못한 건 맞잖아. 빨리 정리해. 아직 둘 사이 별일 없는 거잖아. 헤어지기만 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그럼 됐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케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럴게. 아니,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할지를 남편하고 형님이 정해요? 그럼 헤어지고 사과해야지. 계속 만나길 바라는 거야, 올케는?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저 남편 용서할지 말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사과받고 용서해야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솔직히 안 봐도 뻔하잖아. 정우가 꼬신 거 아니고 이 여자가 꼬리 쳤을 텐데. 워낙 정우가 잘나서 여자가 꼬이는 건데 그걸 어쩌겠어? 누가 먼저 꼬리 쳤는지 관심 없고 전 이혼할 거라서요. 뭐? 이혼? 아, 진짜 올케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사는구나. 남편이 가볍게 실수했을 땐 넘어갈 때도 있어야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완벽한 걸 바란 게 아니고 짐승 짓을 안 하길 바란 건데요. 진짜 말 이쁘게도 한다. 그리고 솔직히 정우가 이런 건 올케 탓도 있잖아. 네? 진작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올케가 자기 커리어 챙기겠다고 정우 소망 무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 아니었겠어? 그래, 사람이 집에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이라도 아이 낳고 내줘나 할 생각하렴.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니 정우가 사과할 필요도 없겠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집 들어오기 싫어서 바람이 났단 소리네요? 그래.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럼 형님 가족은? 아이도 있는데 아주버님은 왜 바람이 나셨어요? 이게 하다 못해 내 남편을 모욕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증거도 없이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자, 아버님 회사 갔을 때 찍어놨죠? 아까 남편이 바람 피운 사진이랑은 급이 다르긴 하네요. 밖이 아니라 비상계단이라 더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 이 인간이 제정신이야? 형님 말씀대로라면 형님도 내조를 잘 못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밖으로 돌다가 다른 여자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먼저 불 지른 건 어머님 형님이에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소중하다고 해도 죄 없는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알려주면 감사해야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아까는 남의 일이니까 되는 대로 얘기하더니 본인 일이면 화나나 봐요? 근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당연히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고? 좀 일관성 있게 살아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려줬고 내가 비참해졌으면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그만 떠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비참해지죠? 불륜 정황 증거도 있으니 이혼하기 수월할 텐데. 제가 형님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 그만 좀 하렴. 어디 너는 가족한테 그런 막말을 스스럼 없이 하니?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엄마, 제발 좀 쫓아내줘. 제 발로 알아서 나갈 테니까 안심하세요. 아, 이거 동영상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원본 파일 손상 안 되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잠시 후. 잠깐만, 당신 어디 가는데? 내가 어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니까 그러지. 그리고 우리 주차한 곳은 저쪽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차 안 타고 어딜 가냐고. 너한테 알려줄 이유 없는데? 지금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한 상태잖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 적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어. 이대로 지낼 순 없잖아.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사과하고 해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잘못한 게 있다고? 그 말은 내 잘못도 있다는 거네? 일단 내가 훨씬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하고 누나 말대로 난 평생의 소원이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야. 아, 그래서 아이 낳고 같이 살아줄 여자를 구하고 다녔어?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뿐이야. 진짜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애초에 나하고 결혼을 하질 말았어야지. 결혼하고 말 바꿔서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넌 죽어야 되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애 낳을 생각인데 이혼하긴 싫었음. 그것도 죽어야 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알아? 제발 좀 신중하고 대화하면 안 될까? 네 얼굴만 보면 열이 오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 그리고 내가 이혼한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렸니? 난 너하고 달라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이혼하면 너도 나도 힘들어. 알잖아. 글쎄, 난 너랑 이혼 안 하는 게 훨씬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내 마음 돌이킬 방법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2개월 후. 진짜 자꾸 귀찮게 굴래? 내가 경찰 신고한다는 말이 농담같이 들려? 아니, 네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진짜 급한 얘기라서 그래.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줄 알아. 알았어. 근데 장모님 들어가시고 둘이 얘기하면 안 될까? 누가 네 장모님이야? 너 내 딸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입 조심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집 완전히 난리 났어. 관심 없는데? 누나 이혼해. 아빠 사업까지 망했어. 진짜로 보통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야, 궁금하니까 드러나보자. 엄마, 이거 완전 시간 낭비야. 어차피 오늘 드라마 재밌는 것도 없어. 사업 말아먹은 얘기가 더 흥미롭지. 아, 뭐 엄마가 궁금하다니까. 얘기해봐. 당신이 그렇게 간 뒤에 결국 누나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 당신한테 영상 보내달라고 누나가 얘기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 정도에 줄 수 있지. 내가 원래 마음이 좀 넓은 편이잖아? 그지? 당신 마음 정말로 넓지. 됐고, 얘기나 마저 해.
솔직히 말하면 매형이 일머리가 좋지는 않아. 그렇다고 누나처럼 특출난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그냥저냥 일하고 있었어. 그 정도의 능력이면 이혼해서 그 사람 한 명 나간다고 사업이 망할 정도로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업무적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았지. 근데 재주 하나 없는 인간이 이상하게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은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사업을 망하게 했단 거잖아. 뭘 어떻게 했는데? 그 사업이란 게 하다 보면 좀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결하기도 하고 못 본 적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리가 있다는 걸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네. 비리? 굳이 단어를 쓰자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비리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 아무튼 그것들을 네 누나 남편이 다 폭로했다는 거네? 근데 회사가 망할 정도의 내용이면 심각한 게 맞고 비리인 것도 맞네. 아무튼 그 일로 누나는 빠르게 이혼했지만 우리 집 사람들 모두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할 얘기 끝났어? 딱히 흥미로운 것도 없었네. 딸만 대로 시간 낭비였어. 그래서 말인데 진짜로 내가 많이 생각하고 오늘 찾아온 거야. 물론 당신한테 나쁜 짓 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꼭 이렇게 끝마쳐야 할 필요는 없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정말 반성하고 평생 당신한테 미안한 거 안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야, 시간 낭비 수준이 아니었네. 이 소리 하기 위해서 동정 얻으려고 밑밥 간 거니?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 당신은 나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당신 예상 이상으로 일이 커진 거고 딱히 복수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리고 뭘 예상으로 일이 커져? 아예 관심이 없는데 예상할 게 있나? 아무튼 진짜로 우리 너덜너덜할 정도로 당했고 아주 힘들어. 불행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말이야.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진짜 이 헛소리를 어디까지 들어야 돼? 자기가 친 사고에 비해서 당한 게 너무 많대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니 화 풀고 돌아오란 소리지. 집안 분위기 거지 같으니까 본인이라도 잘 지내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고. 뭘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그따위로 돌아가.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해 못하지만 들은 게 있거든. 남의 감정에 관심 없고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면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더라. 본인만 불행하고 네가 받은 상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아내한테 속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집안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를 안 했겠지. 그건 내 딸이 너한테 연민과 죄책감을 가졌음에서 꺼낸 말이잖아. 내가 죄책감을 왜 가져? 속된 말로 하면 네가 쏘아올린 화살이 제 집안을 젖고락선이로 만들었단 얘기지.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갑자기 아이 가지고 싶다고 말 바꾼 본인이 진짜 화살 아니야? 넌 이런 거 바라고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야. 나도 너희 집안 사업 말아먹으라고 이혼한단 거 아닌데? 누나가 이혼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 그러니까 네 누나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이야기한 내가 문제다? 뭘 어떻게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나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되었다는 거네? 당신 탓할 생각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잘못된 거 속죄하고 싶은 거라고. 속죄만 하고 싶으면 나한테 돌아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당신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싶은 거야. 그게 속죄야? 내가 볼 땐 그냥 지금 상황이 머리 아프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잖아. 나한테 진짜로 미안하면 이혼하지 말자는 소리도 못해. 알아? 나는 정말로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네가 진심으로 나한테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난 네 사과도 필요 없고 네가 준다는 행복도 필요 없어. 아니? 애초에 네가 뭘 해도 난 행복해지질 않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 원해? 이대로 꺼져서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나 똑바로 내놔. 네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꼭 이래야겠어.
장관 한눈 팔았다고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한번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 내가 너희 집안 그렇게 만들었고 네 인생 무너뜨렸니? 그거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살자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지. 에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만 들어가자. 얘 무릎 꿇었는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사과 받아주고 같이 돌아가자.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 꿇고 벌 선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고등학생 때까지야. 동정심이라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바꿔보려는 자체가 많이 한심하다는 거 알아둬. 인생에 길이 남을 교훈을 줬네. 마음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엄마? 뭐 나도 자비심이란 게 있으니까. 아휴, 날이 춥다, 엄마. 야식 좀 먹을래다. 이게 무슨 봉변인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시킨 잘 해다 쓰래나? 아빠 성격에 어련히 잘하고 있겠지. 저건 이제 신경 꺼. 앞으로 만날 일 없으니까. 아우, 그래, 그래. 우리 딸 추울 텐데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이후 이혼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찾아오면 어쩌지 싶었는데 뭘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단 걸 깨닫긴 했나 봐요. 저 남편 집안은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폐업, 자식 2명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혼, 거기에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이게 한 번에 덮쳤는데 정신적으로 버티긴 어려웠겠죠. 개업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서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 괜찮은 집 팔고 가족 모두가 이사 갔겠죠. 전 남매가 돈을 많이 버니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연봉하고 사업 말아먹은 건 금액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전 남편 가족은 그 이후로 절 찾아오는 일도 없고 소식도 안 들립니다. 저야 딱히 안 궁금하니 이대로 평생 알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저는 본가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잠깐 자취를 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런 잔잔한 행복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단 거 이번에 제대로 배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